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 지난주 또다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한 기조를 보인 다음부터는 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수천조 원의 시총이 증발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사실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한 차례 더 꺾였고요.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들을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연결을 짓다 보니까 이제는 인플레 하락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기인데요. 오늘도 자세한 분석들 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또 하락을 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견조한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유럽 측에 대한 가스 공급을 다시 한번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다음에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하고 S&P 500이 1%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1.3%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1.6% 상승했는데요. 호실적과 높은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알루미늄 기업인 알코아가 2.4% 상승했고, 에너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마라톤 오일, 데본 에너지, 헬스 등이 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31만 5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52만 6천 개보다는 감소했고, 시장 예상치가 31만 8천 개였는데 거의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3.5%에서 3.7%로 상승했는데요. 실업률의 상승은 일자리 찾아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수준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조 부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이번 고용보고서 발표한 이후에 9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9월, 11월 50bp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9월에 50bp, 11월에 25bp, 12월에도 25bp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번 고용보고서와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발표될 CPI도 결국에는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좀 낮춰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려면은 실업률을 6%로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착륙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면은 임금 상승률을 낮춰서 물가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이 임금을 수령하고 더 많은 소비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경제 지표들 발표된 부분들 함께 좀 짚어주셨고요. 여기에 글로벌 아이비드 의견과 이 시장을 둘러싼 여러 인사들의 의견도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을 보고는 저도 안심을 했었는데 상승하다가 중간에 다시 분위기가 꺾였더라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고용보고서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딱 어느 정도 딱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서 좋았는데 러시아의 유럽 측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다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그것보다는 역시 노동절 연휴가 어떻게 본다면 조금 위험에 대한 거를 좀 회피하려는 포지션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거래량도 조금 줄었다고 맞아요. 하는데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보면 일단 예상치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골디락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고용 자체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을 때 이게 시장에서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됐나요?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이제 노동절 연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하락을 했지만은 네. 어차피 금리는 예정대로 연준이 올린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경제 지표라도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뭐 결국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은 노동절 뭐 이런 이슈 때문에 하락으로 했지만은 그래도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고용 지표가 좀 견조하게 나오면 연준이 좀 이런 경제에 대한 부분들,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고 더 강하게 나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CPI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뭐 고용보다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CPI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연준도 뭐 골디락스로 가면은 연착륙에 그런 게 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전체 너무 경제가 뜨겁다. 네. 그게 이제 불만을 결국에 연준이 불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CPI를 좀 낮추면서 계속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증시에도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CPI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꺾이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좀 올라갔는데 뭐 어떻게 9월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저도 한 50bp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쵸? CPI가 나와봐야지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CPI가 8%에서 8.2%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글로벌 IB들의 전망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고 보면은 전월에 이제 8.5%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엔 좀 꺾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고용 시장도 천천히 식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CPI도 내려오면은 연준은 너무 강한 이제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그냥 50bp 빅 스텝 정도로 마무리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네, 뭐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도 비슷하게 50bp 인상을 좀 전망을 했던데 네. 지금 어떻게 50bp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기울고 있나요? 네, 지금 이번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많이 올라왔죠. 50bp가 네. 45%, 그다음에 75bp가 55%.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75%까지 이제 맞아요. 75bp가 많아졌지만은 이번에 조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망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변동을 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전망이 보인다, 징후가 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걸 좀 근거로 들고 있나요? 그럼 결국에는 뭐 유가 하락 이런 쪽에서 뭐 유가가 많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둔화 징후가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은 뭐 계속적으로 뭐 좀 안심시키는 경제 주체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연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가지고 서로 뭐 영향이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미국은 거의 뭐 개입을 못하지요. 뭐 연준에 대해서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냥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에는 뭐 금융시장 안정,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조금 다독이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는 13일에 미국의 CPI 발표가 있을 텐데 이를 앞두고 이제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또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매파적으로 나오겠죠? 뭐 이번 주에 이제 계속적으로 발언도 있고 파월의 발언도 있는데 네. 갑자기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갑자기 뒤집으면 그것도 저저번 주 발표 얘기했던 것도 그것도 우스워지니까 네, 그냥 그쵸. 계속적으로 뭐 기존의 입장을 그냥 천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레리 서머스의 발언을 또 보면 인플레를 낮추려면 실업률을 높여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실업률을 6%까지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실업률을 6%로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착륙을 의미한다는 거잖아요. 네. 연착륙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소비하고 지출을 더 늘려가면 인플레이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이런 발언이 나왔군요. 실제 연착륙으로 가게 될지 경착륙으로 가게 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ECB 측에서도 오는 8일에 통화정책 회의를 여는데 이제 9일에 기준금리 결정할 텐데 75bp로 인상하겠죠? 네, 그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는 근거는 여러 가지 물론 CPI도 있고 네.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환율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네. 보고 있어요.
이번에 75bp를 하면은 일단은 달러 강세가 유로화 뿐만이 아니라 모든 통화에 대해서 지금 초강세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조금 수그러들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유럽 측에서도 결국에는 요번에 75bp를 하고 미국은 50bp를 하면 그나마 달러 강세는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지면은 뭐 긍정적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위안화의 또 불안화로 인해서 네. 우리나라만 또 안 떨어지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군요. 환율 시장 지난주에 보니까 1360원도 또 돌파를 하면서 계속 연고점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따가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외국인 수급이랑도 좀 연결해서 설명이 될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외국인들이 요즘에 이제 그 파월의 발언 이후에 네. 결국에는 매도로 이제 돌아선 맞아요. 것으로 보고 네. 있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주식을 팔면은 달러도 강세로 돌아서면 환율 시장 불안해지고, 뭐 환율 시장이 불안해서 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서로 뭐 어느 게 맞고 틀리고 그런 것보다도 같이 좀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4분기 어느 정도, 4분기 중순, 뭐 이 정도까지는 달러 강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내년 초까지도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 측도 네. 있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390원에서 141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 고점이 그 정도라면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도 좀 있어 보이네요. 환율 시장 흐름을 좀 함께 좀 면밀히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가면 추석이 있기 때문에 또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이번 주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맞아요. 추석도 이슈가 있고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투자 주체들이 특별히 뭐 여기서 포지션을 급격히 한쪽으로 이동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관망하는 게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절 연휴도 끼어 있어가지고 오늘도 맞아요. 미국 시장 안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지금 당분간은 뭐 호재가 나올 그런 뉴스가 별로 없어요. 뭐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결국에는 시장은 뭐 계속 이제 바닥 다지기 국면을 조금 더 이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급격한 이 포트폴리오의 뭐 이동보다는 일단 가지고 계신 거는 좀 포지션을 그냥 가지고 계시고 신규 매수는 조금 관망을 하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뭐 일부 개별 종목 쪽으로는 뭐 아주 뭐 강한 뉴스가 있으면은 뭐 한번 좀 매수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급격하게 빠지면 아주 그냥 포트폴리오에서 뭐 아주 소폭적으로 그냥 매수는 가담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입니다 그냥. 네, 신규 매수는 좀 관망하시고 보수적인 의견을 함께 좀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는 오늘 밤 5일 노동절이기 때문에 휴장을 들어가고요. 이 부분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이번 주에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을 포함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매파적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보여줄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증시에서도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놓치지 마시고 이에 따라서 대응 전략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